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의료관계 법규 5주차입니다. 벌써 4주가 지나고 5주차네요. 참 빠르죠. 원래 비대면 강의가 4주까지였는데 또 5주, 6주, 7주까지 연장되어 비대면 강의를 계속합니다. 자, 오늘은 의료 법규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의료법 시행 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마 내용이 많아서 문제까지는 다루기 힘들고 1교시, 2교시 다 이제 시행 규칙을 쭉 공부하는 걸로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강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5주차잖아요. 그죠? 의료법 시행 규칙 하는 겁니다.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는 이제 의료법 마무리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기사법으로 넘어갈 거고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번에 A반 같은 경우는 9월 30일 추석 연휴가 끼어 있지만 그대로 다시 보강하지 않고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의료법 시행 규칙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은 2009년도에 복지부령으로 이제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요. 올해 4월 달에 살짝 개정된 내용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한번 쭉 법을 읽어 줘야 됩니다. 읽지 않고 그냥 요약만 보면은 중간중간에 빠진 것들이 있죠. 예. 자, 1조 목적. 의료법 같은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즉 뭐냐 그러면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을 설명하는 위임된 사항, 설명하는 이런 뜻이죠. 위임된 사항과 필요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 시행규칙의 목적입니다. 그죠? 시행규칙의 목적은 의료법, 그 다음에 시행령 두 개 관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자, 1조 2 환자의 권리 등의 개시.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권리 등은 이따가 나오지만 별표 1에 정리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환자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되는 게 목적이죠. 예. 자, 간호하고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환자 제공 기관이죠. 특히 우리 사르스, 메르스 이때 이후로 간호간병이 아주 병원에서의 면회가 굉장히 제한돼 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만들어진 겁니다.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호자의 간병이 어려울 경우에 간호와 간병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또 그 외에도 의료관리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등이고요. 어떤 병원이냐 그러면은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부를 정하는 인력시설 운영 기준이란 또 별표에 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말합니다. 자, 복지부를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뭐죠?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건 뭐가 하나 빠졌나요? 예, 여기에서 빠진 게 지금 요양병원은 빠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양병원은 지금 제외되어 있다는 거, 요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은 아닙니다.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절차를 간편히 볼까요? 너무 길게 볼 필요 없지만 제공 받으려는 경우 그다음에 의사들의 의견서, 환자의 동의서, 환자 동의서. 만약에 환자가 안 되면은 보호자 동의서겠죠. 그리고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환자에 대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 특히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간호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도 환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예.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되어 있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네. 자, 드디어 이제 국시 과목, 국시에 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 자,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국시는 시험 과목,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별표에 나오고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뭐를 본다요? 예비시험을 봅니다. 예비시험 보는 사람, 예비시험 보는 의료인들은 누구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죠? 요거. 그 다음에 3조 조산수습의료기관의 수습생 정원. 이것도 뭐 늘 문제 나오는 거죠. 자, 조산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 즉 조산사들이 수습을 받아야 되는데 조산수습의료기관은 어떤 병원이냐 그러면은 산부인과 수련병원하고 누구요?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두 개만 됩니다. 딴 게 안 돼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월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즉 100건 이상 되는 그런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에서만 조산사 수련 수습 의료기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아시겠어요? 예.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내야 되겠죠. 근데 요거 3번 요거는 잘 나옵니다. 수습생 정원은 뭐죠? 정원은 월 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해야 됩니다. 아까 100건이야만 할 수 있죠. 100건. 그러면은 10분의 1은 뭡니까? 10이네요. 10명 정도만 수습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받은 거를 언제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 실적을 보고해야 되고. 뭐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요거 중요하죠. 요거. 자, 면허증 발급 요것도 중요하죠.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물론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서류를 제출해요.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이 서류가 뭐냐 그러면은 의사, 치과의학사, 한의학사 학위증 사본, 그죠? 석사 학위증이나 박사 학위증 사본을 필요하죠. 요거는 먼저 외국인 경우겠죠. 예, 사본과 면허증. 조산사 수료과정 이수증명서, 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뭐예요? 8조의 1호의 본문. 요거 뭐죠? 의료인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 왜 우리 그 했던 거 피한정 후견인, 그죠? 피성년 후견인. 왜 옛날 같으면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질환자 이런 거 아님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사의 증명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받을 때 뭡니까? 요 증명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청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별지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면허증을 신청하면 언제 주느냐? 면허증 발급은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요? 14일 이내. 요거 필수 14일 이내에 반드시 나옵니다. 14일 이내에 면허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관한 조회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요거죠. 요거 두 가지 경우 반드시 중요. 자, 이러한 국가시험은 이제 국시원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죠. 이게 바로 국가시험 관리 기관이라고 합니다. 국시원. 국시원에서 합격자 발표를 한 후에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신 학교, 졸업 연원일, 합격번호, 합격 연원일, 국적, 이런 외국인만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면허증을 줄 때 면허를 등록을 대장을 해야 되죠. 면허 등록 대장에다가 하죠. 면허 대장. 예, 면허 갱신도 신청할 때 해야 되고요. 면허 대장에다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의사는 의사 그 면허증에 쭉 나간 거를 번호를 써놔야 되고요.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쭉 이렇게 기록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운 거는 없어요. 면허 대장을 한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대로 쭉 그게 보고 다 돼 있죠. 자, 면허증 재발급.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면허증은 언제 재발급 되느냐? 분실하였거나 잃었거나 허락 못 쓰게 되는 경우 두 가지 재발급이 되죠. 자, 재발급 되면은 뭐냐면은 자, 허락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뭐예요? 그 허락 못 쓰게 된 것도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사진도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잃어버렸을 때는 이거는 그냥 사진만 주면 됩니까? 아니에요. 어디서 잃어버렸다는 그 신고 있죠. 신고서를 또 작성을 해야 돼요. 즉 쉽게 말하면 사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면허증을 받았는데 면허증에 들어있는 사진이 성령 전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성령을 했는데 그 사진이 너무 서로 얼굴이 다르다.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살짝 헐게 한 다음에 새로 신청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허증 재발급이 뭐냐 그러면 면허증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받는 경우이죠. 이게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뭡니까?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거나 그다음에 개전의 정의 현저 싹싹 비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다시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누구를 거쳐? 도지사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면은 다시 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사진 새로 찍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면허증을 다시 재발급 받으면은 돈 내나요? 물론 돈 내놔야죠. 쌉니다. 수수료 2,000원, 재발급도 2,000원, 등록증명서술은 500원. 싸죠?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는 없죠. 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현금으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진단서. 그 다음에 의료인이 작성하는 거 진단서 기재사항. 요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뭐냐? 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병명, 맞나요? 질병 분류 기준이죠. 발병 연원일, 진단 연원일, 치료 내용, 향후 치료 소견, 입퇴원 연원일,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명칭, 의사 누구누구, 치과의사 누구, 한의사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번호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병이 뭔가 상해로 인한 거죠. 뭔가 사고나, 상해는 뭐예요? 상호는 어떤 사고나, 그죠? 사고나, 뭐 칼이나, 아니면
폭력에 의한 거면은 뭡니까? 써야 되죠. 요걸 써야 되고. 폭력에 의한 거면. 그죠? 특히 가정폭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해의 원인,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부위 정도, 필요 여부, 수술 여부, 발생 가능 여부, 통상 활동 가능 여부, 식사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상세히 써놔야 됩니다. 그죠? 특히 이런 거 아동 학대 그런 기록이 남잖아요. 병원에 오면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예, 문제가 됩니다. 자, 상해 소견 치료 기간 계속 이어지는 거였죠. 예. 자, 그 다음에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누가 발행할 수 있나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할 수 있죠. 사망진단서를 뗄 수 있는 사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 다음에 출생이나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출생, 아기 태어나는 거죠. 사산, 태어났다가 죽는 거죠. 사산. 사태는 이미 태아 자체가 죽어 있는 경우죠. 사태증명서. 이거는 누가 뗄 수 있나요? 의사, 한의사, 조산사입니다. 그죠? 여기는 누가 다른가요? 네, 조산사하고 여기서 누구요? 치과의사하고 다르죠. 요거 차이 나는 거 사망이냐 출생증명서냐 또는 사산 사태증명서냐 따라서 치과의사는 뗄 수 있고 대신에 뗄 수 있고 못 떼고 또는 조산사가 뗄 수 있고 못 떼고 하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둡니다. 처방전의 대리수령 요거 처방전의 대리수령요. 자,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리수령 신청서에 제출해야죠. 신분증, 환자의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친족확인 확인 서류. 요거 이제 복잡하죠. 재직증명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뭐 이런 거 좀 몇 개가 암기해야 될 것 같아요. 처방전에는 뭘 써야 되냐 그러면은 의사나 치과의사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처방전 다음 가격 사항을 적은 후에 서명해야 한다. 뭐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하고 또 뭐요? 그다음에 질병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질병번호, 의료인 성명면허 종류번호 이런 게 다 들어있어야죠. 약 이런 거. 그리고 처방전은 몇 개입니까? 처방전은 2통. 요거 중요하죠. 처방전은 두 통. 처방전은 2통. 약제 용기 등의 기재 변경사항.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약제의 내용, 외행에 대한 구분사항, 조제자의 면허 종류, 성명, 조제 예론일, 명称, 소재지 이런 것들이죠. 의약품의 정보 확인, 약사법, 그죠? 의약품 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이런 거, 안전성, 안정성, 속보, 그죠?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의료상, 언급사항 이런 것 쪽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그 다음에 기록도의 열람 요게 이제 비밀 누설이랑 상충되는 거라서 좀 따져봐야 돼요. 그죠?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이것도 환자 배우자 및 직계존 빗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하나는 거죠. 이때는 자매가 되는 거죠.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그때는 뭡니까?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 거죠. 요거. 기록 열람, 사본 발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친족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요거죠. 요거예요. 환자가 13회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해도 된다.
17세 미만의 환자도 제외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요거를 잘 챙겨야 됩니다. 기록 등의 열람 요건. 그래서 요거는 가끔 시험 나오면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죠?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힘들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고, 요 문제도 이따가 아마 찾아서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4세 민자. 환자가 14세 미만 미성년인 경우에 제외하고요. 자필. 그다음 17세 미만 환자를 제외하는 경우. 예.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필요 없는 경우죠. 자, 그래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장, 종사자에게 제출하는 게 뭐죠? 신분증 사본, 위임장,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 서류를 첨부해야 되죠. 자, 환자의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 발행되지 않는 17세 미만은 제외하는 거죠. 예, 제외하는 거고요. 뭐 늘 나오는 겁니다. 요청자가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경우죠. 예,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정, 공인 전자인명, 성명, 예, 바이오 정보를 통한 분석 확인 방법, 이런 것만 있으면은 신분증 사본이 안 내도 되죠. 예, 여기 달라진 점. 자, 진료기록부 등에 뭘 기재해야 되느냐, 기재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나와 있네요. 자,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이 많죠. 등이 있는데요. 주로 진료기록부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번호 요구하고요. CC, 주된 정상이죠. 주된 증식. 그 다음에 병력 이런 거죠. 가족력 이런 거겠죠. 네, 가족력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진단 결과, 진단명, 그 다음에 진료 경과, 치료 내용, 주사, 투약, 처치, 그 다음에 진료 일시, 진료를 한 날짜와 시간만 쓰면 되죠. 몇 분까지는 필요 없어요. 진료 일시까지만. 진료 일시. 출산할 때는 일시 분까지 써야 돼요. 그죠? 그때는 까다로워요. 예. 자, 조산기록부. 자, 조산기록부. 조산기록부는 이건 좀 더 까다로웁니다. 그죠? 자, 주소, 임신, 경과, 소견 여기 있네요. 분만 장소 어디서 태어났느냐, 분만 연월, 일, 시, 분, 그죠? 몇 년 몇십 분, 경과, 산하의 수, 생사 구별, 부속물에 대한 소견, 예, 진단 유무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분만 횟수 요거 있죠? 예, 분만 횟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을 몇 번 했느냐 이런 기록도 다 기록이 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호기록부. 간호받는 사람 명칭,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체맥, 호, 혈압, 그죠? 투약 관한 사항, 섭취,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 간호 일시, 이것도 일시 분까지 아니죠, 일시. 의료인은 진료비등 가능한 뭐예요? 이게 한 뭐죠? 한글, 그냥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예. 자,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뭐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진료에 관한 기록 버전. 환자 명부 5년, 진료 기록부 10년, 처방전 두통이니까 2년, 수술 기록 중요하니까 10년, 검사 내용 소금 기록서 5년. 이거 말고 몇 개 더 묶어야 되죠? 그죠?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표. 예, 이거는 뭐 무지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요 뒤에 또
예, 나오죠. 방사선 사진 5년, 간호기록 5년, 조산기록 5년, 진단서 세 글자죠. 이거 몇 년? 3년. 자, 이런 것들. 이게 쭉 정리하면 나오죠. 10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뭐죠? 요거는 수술 기록, 진료 기록, 뭐네요? 예방 접종 기록. 이런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년짜리는 처방전. 맞나요? 그 다음에 진단서, 각종 교육받은 거. 나머지는 다 5년짜리. 맞나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나올 때마다 늘 강조하는 거고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내기 왜 잘 나오냐 그러면 시험 문제 만들기가 쉬워요. 왜? 똑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 헷갈리지 않고 이거는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전자의무 기록하는 관리와 보존 시설 장비 이거는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이건 시험 나오지도 않고 뭐라 뭐 일반적인 의료법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죠. 이거는 좀 나중에 뭐를 하기 위한 원격 진료 그거를 하기 위한 건데 아직 원격 진료가 제대로 도입이 안 돼 가지고 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장비를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보안 시설을 잘해야 된다. 뭐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예. 넘어갈게요. 요 치매 사고 요것도 그죠? 그런데 이거 뭡니까? 요거 요런 사고는 중요하다 이 얘기죠. 볼까요? 의료기관 명칭, 사고의 발생 일시, 유출 범위 피해 내역, 진료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 요청사항. 이거는 뭡니까? 복지부 장관에게 뭐 해야 된다? 통지를 해야 한다. 이거는 파급 효과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긴급 조치, 뭐 차단, 뭐 이런 거죠. 협의 넘어갑시다. 업무 위탁 누구에게 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자, 의료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 범위가 있는데요. 요건 다시 이따가 별표에 나올 겁니다. 그죠? 의료인들이 받는 금지잖아요. 의료인들이. 그런데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뒤에 정리해 줄게요. 의료인의 실태적 신고 및 보고 요거 반드시 해야 되죠. 의료인이 아까 우리 면허증을 땄잖아요. 그러면은 각 그 대장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 하느냐 그러면은 의료인의 이거 안 되네요.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누구 했냐 그러면은 중앙회. 중앙회는 그죠? 의사 같으면은 의사회 이런 거죠. 예, 중앙회에다가 해야 되죠. 자, 그럼 이 중앙회는 의료인의 실태와 어디에 취업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있죠. 그럼 뭐를 할 수 있다? 보수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복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중앙회가 다 관리한다는 거죠. 예, 중앙회가. 그러면 보수교육은 몇 시간 받나요? 연 몇 시간? 예, 연 몇 시간? 8시간, 16시간? 요거 알아야 되겠죠.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외국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 행위는 기본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안 되죠. 그런데 누굽니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외국과의 우리나라하고 교육, 기술 협력에 관해서 하는 경우, 그죠? 교육 연구 사업을 하는 경우, 국제의료 봉사단이 하는 활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특이한 이런 경우에만 외국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의대생들은 뭡니까? 면허증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 면허증이 없죠. 그런데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대생들은 뭐죠? 의료 봉사 활동하거나 전쟁 중이거나 큰 사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죠?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 연구 시범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 그러면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실습을 할 때 실습,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의뢰를 한 경우, 이때는 누구죠?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또는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봉사활동, 그죠? 국가나 지자체 요청에 의해서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라는 행위, 이런 건 다 뭡니까? 아직 무면허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다 잘 보세요. 체크할 거. 어떤 경우는 지도교수고요. 어떤 경우는 의료인이에요. 그죠? 요거 좀 구별해 줍니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국내에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요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뭐 이런 것들이죠. 한번 넘깁시다. 예. 지원 뭐인데 이건 잘 익숙하지 않는 거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보수교육 나왔으면 아까 보수교육 나왔죠. 자, 중앙에는 보수교육을 뭔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내용은 뭐냐? 요거 내용. 직업윤리 관한 거, 업무 전문성 향상, 업무 개선, 의료관계 법령 준수, 선진 의료기술, 그 다음에 장관이 하라고 시키는 경우, 연간 몇 시간요? 8시간 이상. 그런데 중앙회장은 실제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합니까?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전문단체, 대학이나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한다 이겁니다. 보수교육을. 그죠? 주로 학회에서 많이 하죠. 전문학회에서 하면은 다 인정되죠. 1년에 몇 시간요? 연간 8시간 이상. 이상이에요.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자, 중앙회 회장은 보수 교육을 받은 경우 좀 일부를 보수 교육 이수 시간을 인정할 수 있고요. 자, 보수 교육 면제되는 게 있어요. 누구냐?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 취득자,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죠? 교수 교육을 유예, 조금 나중에 받아도 된다 하는 건 뭡니까?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보수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중앙회 회장한테는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서에 면제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중앙회 회장은 다시 복지부 장관에게 보내줘야 되겠죠. 맞나요? 예, 요거는 아주 잘 관리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수교육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수교육 계획과 실적을 보고해야 되죠.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매년 4월 말까지 그 전에 거를 실적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적 보고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수교육 받았잖아요. 관계 서류는 보관해야 되죠. 보관. 뭡니까? 몇 년간? 그렇죠. 빙고 3년.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교육은 몇 년간? 3년 동안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서류에 교육에 관한 서류들은 3년 동안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3년간 보존되는 것도 뭐 있어요? 각종 증명서, 진단서 이런 거죠. 진단서. 주로 대상자 명단, 면제자 명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이 보존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예, 4월 말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하고 그 전에 4월 말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거. 여기 지금 갑자기 PPT 자료가 그 앞에 내용이 왔네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각종 저거죠. 가정간호 뭐 서류 같은 거 보존하는 거 이런 거였잖아요. 여기 가정간호 했던 그건데 이것도 뭡니까?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기관차는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뭐 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가정간호 했을 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개설신고제를 해야 되죠. 의원급은 주로 누굽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서류는 뭡니까? 법인 설립 허가증 뭐 이런 거 다 포함하죠. 면허증 사본, 건물 평면도 사본, 구조설명서 사본, 건물인원에 관한 확인한 필요한 면허증 사본 한부 이런 것들 다 해서 의료기관을 개설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설 신고. 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에 확인해야 되겠죠. 뭐 화재 예방 이런 거 쭉 다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뭐 위배되는지 적합한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거 있는지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뭐죠? 개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난 후 15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예. 의료기관 개설사항의 신고 변경, 만약에 변경할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변경 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 함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서 누구에게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다. 뭐 개설 신고하고 변경 신고는 크게 없이 다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죠? 자, 여기까지가 1교시 지금 얘기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